저는 거기서 눈치를 챘죠. 빼박 100% 성매매입니다. 40대는 참 뭐 40대도 있겠죠. 그래요. 경찰서로 쫓고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주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원룸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어떤 이 집장촌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이제 성매매 자체가 이제 불법이 되고 이러다 보니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택가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접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당황스럽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 집에 지금 성매매가 적발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분 계십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룸 현장 안내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현장 안내를 위해서 손님을 태우러 갔었는데 네. 그 태우러 간 장소가 타이 마사지 가게 이렇게 네. 태우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타이 마사지 가게 안에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두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는 방인가 싶어서 여쭤봤더니 자기들 여직원 타이 마사지 가게 여직원 분들이 이제 쉴 장소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낼 장소도 아니고 잠깐 쉴 장소라고 얘기하시니까 월에 30-40만 원씩 내고 굳이 그렇게 쉴 장소를 찾는가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쉬는 장소를 구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쭤보니까 그분들께서 주인분이 안 사는 건물로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눈치를 챘죠. 네. 아, 이제 타이 마사지 가게 여직원들이고 쉰다 그러고 주인 없는 집 찾는다. 빼박 100% 성매매입니다. 범죄 냄새가 좀. 네,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쁘다고 핑계대고 현장 안내를 종료하고 바로 사무실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려내는지 아니면 내 원룸에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네, 사실 계약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입자가 성매매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세입자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네, 봉남이님과 같이 노련한 분들은 사전에 체크를 하고 걸러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전에 예방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세입자가 생활하는 패턴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다른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네,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죠. 네. 보통 성매매를 하는 시간대가 저녁 늦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야간 시간대에 20, 30대의 남성들이 잦은 왕래가 있습니다. 40대는 참. 뭐 40대도 있겠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에게 1차적으로 소음에 따른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2차적으로 CCTV 등을 확인해서 이런 너무 비정상적인 잦은 왕래가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것이 이제 사전에 이렇게 이게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세입자를 봤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다를 미리 조금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방을 한 개를 얻지 않습니다. 대부분 2개에서 4개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신축 그리고 준신축 너무 허름한 구축은 거의 대부분 찾지를 않는 것 같고요. 신축이나 아니면 첫 입주 집들 예를 들어 신축 첫 입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첫 입주다 보니까 이제 방들이 많잖아요. 네. 방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2가구 아니면 3가구를 동시에 이렇게 얻는데 목적 자체가 우리 여기에 이제 성매매를 할 방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이 그 패턴을 보면은 홈페이지 제작 업체, 인터넷 홈쇼핑 이렇게 하는 업체인데 직원들이 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방이 한 3개, 4개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구하고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원룸에서 원룸 주인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방이 예를 들어 2개, 3개 비었는데 누군가가 2개, 3개를 찾는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너무 좋죠. 갑자기 이렇게 방을 다 이렇게 뺄 수가 있으니까 너무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욕심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월세도 잘 안 깎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 같은 월세도 잘 안 깎아요.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예를 들어서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한 2개월에서 거의 한 6개월 안에 분명히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 집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경찰서로 좀 오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전화를 딱 받으면 정말 당황스럽고 좀 떨리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서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매매를 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세입자가 있을 거고 나는 임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행위 자체를 임대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몰래 성매매업소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처벌을 안 받아요. 근데 이 임대인이 이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거나 아니면 하는 것을 알거나 아니면 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했는 방조한다든지 이렇게 만약에 혐의가 있으면 성매매 했던 사람과 집주인이 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되면 바로 뭐 조치를 취해야 네, 돼요. 맞아요. 알게 되면 만약에 아까 전에도 여기 우리 로드맨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녁에 CCTV를 이렇게 틀어보니까 뭐 전혀 내가 계약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의심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자기 그러니까 임대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도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이제 가까운 경찰서에 이렇게 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얘기 또 있습니까? 성매매 세입자를 네. 혹시나 또 찾아내는 꿀팁이 하나 있다면 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집 앞에 택배가 와 있는데 네. 일회용 모텔에서 쓰는 칫솔 아시죠? 그게 네. 대량으로 박스로 그 문 앞에 놓여져 있다. 100%입니다. 아, 200%입니다. 200%. 왜냐면은 일회용 칫솔을 원룸 세입자들이 그걸 대량으로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이소에서 2,000원, 1,000원 하면 좋은 칫솔 많은데 굳이 그 일회용을 박스로 시켜서 쓰는 세입자가 없거든요. 네. 100%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게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시간이 길게 되면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다음 관리 영상으로는 저희가 세입자 관련해가지고 세입자 입실, 퇴실, 뭐 이럴 때 대처 방법, 그리고 뭐 세입자 간 주차 문제, 그리고 층간소음, 그리고 뭐 세입자가 빠졌을 때 공실률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음에 주제로 한번 해서 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재미난 내용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